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고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 씨앗이 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명이 바뀐다라고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운명이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이 운명의 변화하는 이 변화하는 운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 공부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해진 사주팔자로 모든 운명이 다 설계되어 있고 다 끝나버린다면 명리를 공부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바꿀 수 있다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향배가 달라진다고 하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겠죠. 그게 바로 명리의 강점이고 매력이랍니다. 정해져 있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을 잘 알고 나의 때의 이 흐름을 인지하고 나의 시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운명의 변화를 잘 가늠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앞으로 흐름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건데 거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하나씩 기초적인 단계로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헤치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다 보면 이걸 해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해부가 된다. 그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방법 다 배웁니다. 다 배울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로 있냐? 기초적인 언어가 필요해요. 이게 뭐로 쓰여 있어요? 지금? 간지로 쓰여 있잖아요. 간지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전혀 처음 접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새로운 한자, 문자, 천간과 지지로 이게 글자가 쓰여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안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은 이건 다른 말로 역학입니다. 변할 역.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음양오행이 다 묻어있고 천간지지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률적인 우리가 그 체계로 이해하는 방법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기가 있는데 이 기를 둘로 나누면 움직이는 기운의 동양과 멈추는 기운의 음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다시 네수로 나누면 생장수장.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춘, 생, 하장, 추수, 동장. 천자문에 있죠? 추수, 동장. 천자문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추수, 동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을은 거두어들이고 겨울은 감춘다. 추수, 동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요 양은 낳는,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소양. 장은 다른 말로 뭐라 해요? 태양.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은 소음이고 감추는 것은 태음이죠. 그래서 봄에는 낳고 모든 게 생겨. 여름은 쑥쑥 자라고 가을은 거두어들이고 겨울은 감춘다. 이런 자연의 모습. 그래서 낳고 자라는 것은 양이고 거두어들이고 감추는 것은 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행으로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게 목, 요게 화, 연결하는 게 토, 금, 여기가 수.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를 나눌 수 있고 다시 목에 또 시작하는 움직이는 기운 양, 화의 양, 토의 이쪽 편은 양, 이쪽 편은 금의 양, 수의 양, 그래서 이것을 천간의 글자로 표현했으니 목의 양을 갑, 목의 음을 을, 화의 양을 병, 화의 정을 화의 음을 정, 토의 양을 무, 토의 음을 기, 금의 양을 경, 금의 음을 신, 수의 양을 임, 수의 음을 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하늘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기는 번개, 을은 바람, 병은 태양, 정은 별, 무는 뭉게구름 또는 노을, 기는 먹구름, 경은 달, 신은 서리, 임은 이슬, 괴는 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게 다시 지지에 구체화되는 하나의 또 이런 어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봄의 인묘. 그런데 봄하고 여름을 연결하는 진토. 여기가 사오.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 연결하는 미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을 연결하는 술토. 겨울. 이렇게 해서 오행 천간 지지를 또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인묘진 사오미는 양이고 신유술 해다축은 음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토는 누구랑 연결하다? 무토. 미토는 기토. 술토는 모토. 축토는 기토. 이렇게 해서 천간 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요. 이 지지는 많은 걸 해야 돼요.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쥐, 소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또 입추누수가 인, 경칩충분이 묘, 청명고구가 진, 입하소만이 사, 망종하지가 오, 소서대서가 미, 입추처서가 신, 백로추분이 유, 할로상강이 술, 입동소설이 해, 대설동지가 자, 수완대안이 축 이렇게 하죠. 또 공한 11시, 23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하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를 축시라고 그러고 3시 반부터 5시 반을 인시라고 그러고 5시 반부터 7시 반을 묘시라고 그러고 7시 반부터 9시 반을 진시라고 그러고 9시 반부터 11시 반을 사시라고 그러고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오시라고 그러고 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를 미시라고 그러고 오후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을 신시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은 유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은 술시 21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를 해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동물로도 알고 절기로도 알고 시간으로도 알고 그 다음에 오간으로 그 글자도 알고 오행으로도 알 필요가 다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들은 워낙 변화가 많은 글자니까. 그래서 이 글자의 그 변화를 지장간의 여기, 중기, 정기로 표현을 해서 이 글자의 변화를 천간으로 표현했으니 인, 사, 신, 해는 생지니까 계절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인호술, 삼합의 화의 생지이고 원래에는 갑의 정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는 계절을 여름을 열고 사는 다음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 사유축 금국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병화 그 다음에 신금은 전체 양에서 음으로 넘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토를 넣고 그 다음에 계절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삼합의 신자진 수의 생지이고 그 다음에 신은 경에서 내려와 그 다음에 해는 또 계절을 열고 그 다음에 해는 해묘미 목국의 생지이고 인수에서 내려와 이 지장까지 그 다음에 을은 묘는 항상 목의 왕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가 갑, 을 오는 화의 왕이면서 토의 왕이니까 기토를 하나 포함해서 묘는 금의 왕이니까 경신 좌는 수의 왕이니까 임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가 진술충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봄의 여기, 봄을 무르익은 봄이고 신자진 수의 묘지이고 무토이고 미는 여름의 소서대서이고 해묘미 목국의 묘지이고 기토에서 내려. 술은 가을에 한로 상강의 가을이고 그 다음에 인호술 화의 묘지이고 무토에서 내려. 그 다음에 축토는 겨울의 소환대안이고 그 다음에 사유축 금국의 묘지이고 그 다음에 천간의 기토에서 내려. 요게 지장간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만이 이 판에서 우리가 자꾸 뭔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이런 틀을 좀 이해하면서 명리의 구조 속에서 운의 흐름 속에 나의 타고난 사주팔자의 운명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게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 나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는 나는 이 운명의 변화를 내가 주도해가지고 내가 적절한 선택으로 내 삶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연연하면서 맨날 이거 있잖아. 앞만 보고 가다가 상황 변수가 딱 만나면 내가 그래서 꼬꾸라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지배하겠다는 거지. 다시 이거 돌아와서 일단 이런 명리의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12운성하고 12신사를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2운성 12신사의 근간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정리를 하고 가면 지지는 크게 하나는 혈연, 하나는 동호회 이렇게 동호회를 나눌 수 있다. 혈연은 방학적인 거죠. 방학, 계절이죠, 계절. 동호회는 사막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나누어서 생지, 왕지, 묘지. 이렇게 나누. 동호회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지, 왕지 이렇게 나누면 혈연이니까 어떻게 돼요? 임묘진, 봄이라는 거. 봄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고구가 목방, 동쪽이니까 동방이니까 동방. 그 다음에 여름이 사오미, 화, 남, 허방, 남방. 그 다음에 신유술이 금방. 그 다음에 해자축이 겨울에 수방, 독방,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목방의 생지, 동방의 생지라는 얘기입니다. 묘는 목방의 왕지. 이렇게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있고, 동호회는 이렇게 민호술, 해묘미 순서대로 신자지, 사유축. 이게 민호술 하고 해묘미, 목구, 신자지, 수구, 사유축, 금구.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을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인사신에는 그래서 그거보다 역마성, 자오묘유는 도화성, 진술충미는 화계성. 뭔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역마성이니까 여기가 또 교통주간으로도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버스나 자동차, 회는 배나 선박, 시는 기차나 전철, 사는 비행기. 이것도 외워놓으라고 했죠. 내가 진짜 재미있게 평생교육을 해서 내가 이걸 했어. 이걸 한번 이야기해줬어. 이걸 해줬더니 재밌어 하더라고. 그러다가 사주에 이게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인을, 여기가 이제 지지혜가 인을 식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인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버스나 자동차의 식상, 재능이잖아요. 그렇죠. 버스 자동차의 재능이니까 뭐다?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쉽게 말하면 운전기사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근데 식상이니까 재능이니까 버스 자동차도 인을 재성으로 하면 뭐예요? 요즘에는 버스를 지입해가지고 지입차 자기가 버스를 사가지고 운전을 다닙니다. 그게 하나의 자기 점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또 택시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개인 택시. 아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기 남편이 사주에 인자가 두 개가 있고 재성인데 편지가 택시 기사, 개인 택시 하는 거야. 뭐 우리 남편이 진짜 인자 두 개인데 편자 두 개인데 진짜 택시 기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없었나? 내가 또 이야기했던 옛날에 우리 어디를 원서를 쓸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밑에 뱀이 세 마리가 있어. 뱀 세 마리가 있으면 뭐야? 비행기랑 인연이네. 이게 항공대 어디서 써? 공부도 못하는 놈은 뭐라 항공대를 써? 아니 써보라니까. 인연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합격해버렸잖아요 또. 진짜 신기하잖아요.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이 신자가 재성이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뭐라 했잖아요. 그냥 지하철 그 지하상가 한번 해봐라. 선생님 잘 되실 거야. 왜요? 선생님 사주에는 기차 전철이 막 다니고 있어요. 거기 근처에 장사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 진짜 어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지하철 거기에 가서 장사했다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뭐라 그랬어? 진짜 선생님이 신기하게 잘 돼. 많이 공부해서 사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 하나하나를 상식적으로 여기 익혀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인해, 신, 사 이런 글자들이 두 개, 세 개 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사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역마성 사주.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시간이 없는. 아니 원래는 양이 바쁘고 쉴 틈이 없는 사주였죠. 근데 이 글자가 또 많은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기가 모르지 않아도 그런 관련된 거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인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참 기운이 참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요거 이제 기본해놓고. 자, 그래 놓고, 요걸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가 12운성 12신사라고 기억을 해요. 이 생왕묘가 어디서 왔다? 12운성에서 왔다. 그래서 12운성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2운성은 두 개다. 하나는 뭐다? 천간에 뿌리를 보는 거고, 뿌리를 보는 이유는 뭐다? 정신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거니까. 구체화가 되면 뭐가 된다? S급이 되는 거죠, S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의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두 개가 12운성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 12운성의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많이가 다 필요 없고, 양간이냐, 음간이냐 나누어서, 양간은 전계절 플러스 자기 계절에 좋고,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음간은 자기 계절과 다음 계절에 강한 세력, 힘을 만들더라. 이것만 기억하면 12운성 끝난다. 그래서 자,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평관의 힘이, 이 평관이 세요, 이 평관이 세요. 하면, 일단은 센 건 이거죠. 근데 만약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이 평관이 더 세다.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리려면 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야 천간에 그 다음에 이것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이것도 뿌리를 내리고 이것도 같은 거 잘 뿌리 다 이 글자들은 다 뿌리를 내렸어. 근데 뿌리를 못 내렸다. 그러면 뭐 한다? 이렇게 많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을묘인데 내가 이모야. 이모이면 이게 정인이잖아요. 뿌리를 내렸어요. 이거 가을 겨울에 뿌리 내리잖아. 양간이니까 밑에 뿌리 내렸어 안 내렸어? 안 내렸잖아. 이게 뿌리 안 내렸어, 이거는. 그 뿌리 안 나면 이거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뭐에 끝나는? 생각만 끝나는 거야. 정인이 뭔데? 학문이고, 교육이고, 문서고 하잖아. 맨날 뭔 생각해? 아, 공부해야 돼. 나 문서 좀 치면 부동산만 주면 돼. 맨날 생각만 해. 현실로는 하나도 구현이 안 돼. 그런 애가 언제 딱 구현을 한다? 신유술, 해자축 때는 대운에서라도 얘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얘가 그때 구체화가 돼요. 지지에 뿌리를 내는 게 일단 제일 좋은데, 만약에 못 내려도 요 대운 때는 또 이게 써먹을 수도 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천간에 하여튼 뿌리입니다. 천간은 뿌리를 내리면 S급이 된다는 기억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생님 돈운이 올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뭔가 어떤 이런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직장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올해 운이 어떤가를 찾으려고 하면 요것을 이게 환상하는 연습을 합니다. 돈운은 뭐예요? 재성이야. 건강운은 식상이야. 명예운은 관성이야. 명예나 직장은 관성이란 이렇게 육친으로 환원을 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재성이 뭐지? 찾아보는 거예요. 재성. 재성이 사주에 있냐 없냐? 여기 있네. 편재. 편재 정재 다 있네. 편재는 지지에 있고 지장간에는 정재가 있어. 그러면 지지에 있는 게 좋아? 지장간에 있는 게 좋아? 지지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편재가 더 쓴 게 좋죠. 편재는 뭐야? 기토. 정재는 무토잖아요. 아니 미토, 진토인데 왜 이렇게 두세요? 천간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바꿔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꿔서. 그러면 기토의 12운성을 보면 언제가 좋아? 기토니까 이거는 음화랑 똑같잖아요. 여름, 가을에 좋을 거고. 정제는 무토니까 봄, 여름에 좋을 거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다시 환산을 시켜보라니까. 여름, 가을이니까 뭐다? 아, 사오미, 신묘술에 좋겠구나. 봄, 여름이니까 언제 좋다? 인묘지, 사오미 좋겠구나. 이게 끝이에요. 선생님 돈운이 올해 어때요? 야, 올해가 어디지?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진이 어디 있어? 없고. 요것만 있네, 요거. 그러면 선생님은 정제운만 좀 좋고 편제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정제, 편제를 나눠야지. 정제는 뭔 돈이에요? 사업주죠. 이것은 급여성 돈은 좋은 거지. 근데 이것만 봐야 돼? 이거 세운만 봐야 돼? 대운도 봐야 돼. 대운이 지금 뭔데? 만약 이 사람 대운이 만약 여기 병자다. 자대운이에요? 자대운. 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럼 뭐야? 대운이 하락세야. 그 안에서 잠깐 세운이 조금 좋다 말아. 그럼 올해 동운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대운이 하락세잖아. 하락세. 대운이 하나도 안 걸리잖아. 만약에 올해 46세면 병자는 자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럼 동운이 안 좋은 거지. 그럼 직장운은 어떻게? 직장, 관운. 그럼 뭐야? 평관, 정관을 찾아야 돼. 평관은 어디 있고? 아까 저기 있잖아. 신. 정관은 어디 있어? 없잖아. 여기에 있는 경우. 얘는 언제 좋다고? 가을, 겨울에 힘이 좋고. 얘는 언제 좋아? 그러면 지금이 아까 자대운이에요. 자대운. 그러면 자대운이 여기 있어. 여기잖아. 그럼 평관은 좋네. 정관은 안 좋아. 그럼 얘는 뭐야? 직장 생활을 평관 직장을 하라는 거야? 정관 직장을 하라는 거야? 평관 직장 하는 게 유리하겠지. 평관이 뭐야? 이건
뭐 사기업, 여기는 뭐 공기업, 공무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그 뭐라 해야 뭐라 해? 하지 마. 돈 아까워. 뭐하러 공무원 시험 준비해? 뭔 준비해? 차라리 사기업 쪽의 직장에 취직하는 게 좋아. 이런 거 다 뭘로 하는 거야? 다 시비운송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데 쓴다 이 말이야. 시비운송.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이것만 외워놓으면 뭐든지 바로바로 볼 수 있다. 나중에 시비운송 배웁니다. 다 별도로 다 또 배울 거예요. 또 배울 건데 미리 내가 맛배기를 보여줘. 그 다음에 12신사. 이 운명에서, 이 구조에서, 이 운명의 변화에는 이걸 변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크게 두 개야. 하나는 힘이 있고, 하나는 속성이 있어. 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물장이 있어. 이렇게 밀어버려. 이거 지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변화된 거잖아요. 그냥 밀어버려. 이게 만약에 아서에 서 있어. 아주 애써 서 있어. 근데 여기 뭐 가장 취약한 부분 하루에 살짝 걸리니까 넘어져 버리잖아. 이게 뭐야? 속성을 건드는 거야, 속성. 아주 민감한 거 하나 탁 건드렸더니 확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속성이라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속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속성에 다른 말이 신살입니다. 신살. 이 힘은 보통 음양, 오행, 육친 이런 거예요. 이게 힘인데 이게 신살이에요. 속성이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살을 이야기하면 종류를 나중에 하겠지만 자의신살, 자간신살, 그 다음에 신살, 그 다음에 12신살. 종류가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중에 12신살만 여러분들이 먼저 지금 기초 시간에 배우는 기초적인. 그래서 12신살도 하나의 속성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12신살의 기준이 뭐냐? 띠별로 본다, 띠별로. 어떻게 띠가? 인오술띠. 만약에 이렇게 띠다. 그러면 이 띠에 해당되면 여기가 인, 오, 술 이렇게 쓰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각각의 이름을 여기가 지살, 연살, 이걸 외워야 됩니다.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국회살, 화개살, 그 다음에 겁살, 대살. 그래서 이렇게 인호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묘, 진, 오, 신, 술, 해, 자, 축.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볼까요? 아, 이 아이를 봤더니, 야, 용띠네. 용띠. 용띠 뭐야? 그렇죠. 신자진을 다 쓴 거죠. 용띠네. 그럼, 아, 신자진. 여기 뭐야? 여기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는 뭐예요? 여기서 지는? 지는 뭐죠? 미는 뭐죠? 미는? 묘는 뭐죠? 묘는? 오는 뭐죠? 오는? 그래서, 야, 사주에 화개살, 천살, 육개살, 제살이 있네. 그러면 사주에 제살이 있는 사람들 보통 꾀돌이라고 그러죠. 꾀돌이. 야, 너 장기가 많겠는데? 너 꾀돌이란 말 듣고 살겠네? 야, 거기다가 을목에 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정인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너는, 야, 공부 쪽으로 한번 해봐. 공부 쪽으로 하면 잘할 것 같아. 더구나 이 묘가 또 미랑 묘미 합으로 목이잖아. 목이고. 그 다음에 이 오는 뭐예요? 또 식신이고. 그러니까, 아, 너는, 야,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표현하고, 창작하니까 너는 선생님 사주야. 선생님, 얘는 선생님을 봐야 돼. 아니, 이걸 딱 보고, 아니, 너, 야,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교육자 시키세요, 교육자. 얘는 천직이 교육자입니다. 말 잘하지, 학문적인 깊이가 있지, 제사리에서도 꾀돌이 있지, 공부, 학문력, 그 다음에 식신이 있지, 토끼 위에 있네, 목은 또 공부네, 묘미합탁 목이잖아. 공부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얘는 선생님 사주입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자기 딱 천직을 알면 부모가 얘를 잘 그쪽으로 끌어주면 얘는 거기 가서 성공한다는 거 훨씬 더 잘하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이게 사주예요. 12신살. 또 12신살 또 많이 대운도 쓰죠. 대운도 쓰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12신살은 세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지는 무슨 살? 올해는 화개살. 선생님, 올해는 다시의 바람이 뭔가 올해 나이를 떠나서 선생님 올해는 뭔가 다시의 바람이 부니까 옛날에 헤어졌다가 헤어진 옛날 연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부동산 공부를 했다가 옛날에 떨어졌는데 다시 그 부동산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올해의 바람이 될 겁니다. 다음 내년에 되면 선생님 내년에는 바람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일을 낚는 일이 있으니 내년에는 혹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뭔가 직장에서의 어떤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을 앙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치아 건강 관리를 하십시오. 치아 건강 관리가 치아를 건강하게 해야 일을 안 물어도 이빨 손상이 안 됩니다. 주먹을 불끈 쥐지 말고 같은 마음. 그 다음에
병 5년이 되니까 아 제 살이요. 제 살은 수억 살인데 선생님 아마 이 정도 되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거니 이때는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년이 되면 아 선생님 이때 조심하십시오. 천살의 기운, 마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심장마비, 뇌경색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천살이 오니까 좋습니다. 지금 뭐 갖고 왔냐 이거는. 12신살 갖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신살만 갖고도 돗자리를 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을 잘 열심히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깔끔하게 내가 형충해약을 하나도 안 하고 오늘 형충해약이 있으면 오늘 머릿속에 아마 지진이 났을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건강, 정신건강을 위해서 형충해약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오늘 쫙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는 개봉박두 형충해약을 드디어 한번 까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